페이지 11번 건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 내장 타일은 자기, 습기, 도기질 모두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때 외장 타일은 자기하고 무엇이다? 습기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기질 타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도기질이 보통 어디에만 사용 가능하다? 내장 타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특히 바닥에는 사용 못해요. 도기질은 벽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거, 바닥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타일 붙임 모르타에 자 붙임면 뒤에 틈이 남아있으면 빗물침으로써 백화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공극이 있으면 거기 물이 스며 들어갔다가 자 백화의 원인도 될 수 있지만 겨울에 뭐가 될 수 있죠? 동해이죠? 동해를 입어서 타일의 탈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일을 붙일 때 시멘트 모르타를 사용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붙임용 모르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접착 붙이기 공법이 있는데 이것은 외장 공사에는 쓸 수 없다 했죠. 어디에? 내장 공사에만 접착제는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접착제는 초기에 접착성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일은 일정 정도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드 쓰면 안 돼요. 타일 부착하는데 50 본드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쉽게 50 본드는 오랜 시간 그치 딱 집착해. 그럼 타일 다 떨어져 버려. 쉽게 50 본드로 타일을 벽에 딱 부착해. 무게 때문에 어떻게 떨어지죠? 그래서 초기 접착력이 좋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외장 타일은 외기 저항력이 강하고 단단하죠. 그래서 흡수성이 큰 것이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흡수성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1번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흡수성은 적어야 돼요. 흡수성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도기질은 사용 못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도기질. 그럼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험하겠어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흡수율이 적은 도기질 타일에만 안 돼요. 도기질은 외장용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걸 항상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도 쏘가서 또 체크 안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아니요, 시험 나왔었어요, 한번. 나왔는데 흡수성 있죠? 나왔는데도요, 또 헷갈립니다, 도기질 그 다음에 5번에 압착공법은 바탕 콘크리트 위에 모르타를 평탄해봐 타일을 나무망치로 눌러대는 공법이 뭐다? 압착공법이었습니다. 반대로 떠붙이기는 어떻게 하는데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르타를 바로 하나씩 부착시키는 거. 이거는 뭐다? 떠붙이기였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반자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몰딩은 여기 몰딩입니다. 저 마무리하는 거. 저 이제 경량철골 반자틀인데 지금 현재 벽하고 반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지금 몰딩. 보통 건축공사에서 마무리 작업하는 걸 다 대부분 몰딩이라 하죠. 몰딩. 자 그리고 폼 타일은 어디서 봤어요? 폼 타일 그 부직 그 부직 부속품이었죠. 자 콘크리트 척압에서 그 부직이 벌어질 수 있죠. 우러들 수 있죠. 그래서 감싸주는 것이 뭐다? 폼 타일이었네. 그 부집의 척압에서 그 부집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 부집 부속품이었죠. 2번은 이건 다 고르셨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다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달대 바지 달대 있었죠? 그리고 인서트는 자, 이거 있습니다. 경량 철골 반자털이나 있죠? 뭐 배관이나
이런 구조물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전에 미리 삽입하는 철물이 뭐다? 인서트예요. 그러면 경량 철골 반자트에 달대보트를 꽂기 위해서 미리 너트를 넣어놔야 돼. 미리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는 뜻이에요. 인서트는 원래 인서트는 경량 철골 반자트에서 달대 바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는 반자틀 공사 관계에서 반자틀 또는 배관공사, 닥터공사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매달기 위해서 미리 삽입하는 철물인데 쉽게 너트를 미리 삽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 꽂기 쉽게 해놓죠. 그러면 이게 설치가 안 되면요 맨날 드리로 드륵 뚫어가 꼽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반자틀 관계죠. 그래서 12번은 2번 개념 폼 타일은 철근 콘크리트에서 뭐다? 급부지 공사하고 관련된 요소입니다. 급부지. 반자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철골 구조에 비해서 내하 성능이 향상된다 해서 맞죠?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무슨 구조에 해당이 됐습니까? 1채식 구조였죠. 1채식 구조였죠. 뭐 1채식 구조인 얘는 자, 다 된다 했죠. 내하, 내구, 내풍, 내진 다 된다 했죠. 내진 다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철골 부재의 자구를 고려해야 된다. 자구는 뭐가 자구를 했겠어요? 구부러져. 자, 근데 자구를 하려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있어서 자구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구를 고려한 것은 철골 구조가 자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뼈대는 철골로 조립해놓고 그다가 철근 배근에서 콘크리트 탓을 해줬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꽉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자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 2번이고요. 장스팬 구조나 초고층건물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강성과 내리기 더 커져요. 왠가 철골로 뼈대를 다 짜놓은 상태에서 철근 배근대 콘크리트 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중은 2.5톤이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는 얼마라 했고요? 2.4톤이고 얘는 2.4톤이라 했죠. 이거는 2.4톤이고 철골층은 0.1톤 증가입니다. 2.5톤이 됩니다. 2.5톤. 그래서 일체식 구조들은 전부 다 무슨 접합이라 해서 얘가 강접합, 강성이 뛰어난 접합입니다. 일체식 구조들이 전부 다 강접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전단 연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14번 전단 연결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단 연결제고 영어로는 시어 커넥트. 시어 커넥트. 얘는 이거였죠. 합성 구조물 기억하라겠죠? 합성보를 기억한다. 그러면 슬래브 바닥판이 있어요. 바닥판 슬래브가 있을 때, 자 철골 구조에서 이제 보하에 프렌즈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라겠죠. 철골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냥 슬래브 바닥판을 철골보에 얹어 놓으면요 옆으로 이동해 나가요. 그래서 이 연결하는 뭐다? 철물이, 보강 철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칭한다? 얘가 수평 전단력을 받는다 해서 뭐다?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라고 칭하는 겁니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전단 연결제. 그래서 3번이죠. 그러면 1번은 한번 강구조 철골 구조죠.
가세 보강 철물이죠. 그래서 이제 가세는 사실 가세는 무엇을 목적으로 보강합니까? 우리 가세 보강 철물은 가세 영어로 뭐라 했어요? 브레이스. 가세는 행력 보강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수평력. 가세는 행력 보강 있죠? 행력이 뭐다? 수평력, 지진 같은 거. 행력 보강 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가세고요. 그 다음에 2번 강제 외부 자굴 방지용 철물은 2번은 뭡니까? 스티퍼너. 자, 그리고 5번은 알아두십시오. 프렌지 힘 모멘트 힘 보강 철물은 뭐라 했어요? 5번은 커버 플레이트. 커버 플레이트를 뭐라 했습니다? 덧판 이렇게 했어요. 커버 플레이트 덧판. 그래서 덧판은 최대 몇 장 이하로 한다? 4장 이하로 하고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돌공사 중 건식공법의 설명으로 자, 건식하고 습식의 차이점은 이거라겠죠. 뒤에다가 모르타르를 채워주면 뭐다? 습식. 모르타르 뒤채움이 없으면 뭐다? 건식입니다. 건식. 그래서 이제 1번에 뒤사춤을 하지 않고 긴결첨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공법이 건식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앵커 철물 혹은 합성 수지집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겁니다. 뭐만 안 해주면 된다? 뒤에 모르타르 뒤채움, 뒤사춤만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춤은 우리가 빈 틈 사이나 공간 이런 걸 채워주는 게 사춤이라 했죠. 그리고 3번에 경하 시간이 관계없으나 시공 정밀도가 요구되므로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 해서, 자, 누가 시공 속도가 빠릅니까? 작업 능률이 좋아요? 건식이 좋죠. 습식이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작업 능률 저하되는 것은 누구다? 습식이에요. 건식이 빠릅니다. 시공 속도가. 그 다음에 4번에 구조체의 변형이나 균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밑바탕 재질에 따라서 부속 촌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근데 이때 철물 썼을 때 상부 철물하고 하부 철물 중에 누가 지지용이라 했어요? 하부가 지지, 상부가 고정용이네. 모르면 우리 사다리 올라갈 때 자기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하느냐 손으로 지지하냐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겠죠? 자기 몸무게 다리로 지지합니까? 손으로 지지합니까? 다리죠. 그래서 하부 철물이 자 지지용이고 상부 철물이 고정용이다. 그 다음에 1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 응력 전달은 철근 표면의 부착력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은 인장력, 콘크리트가 무슨 력? 압축력의 효과를 저항하죠. 그리고 3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물 시멘트 비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물 시멘트 비가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커집니다. 그리고 시멘트 강도가 많을수록 클수록 강도는 커집니다. 그리고 골재의 품질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좋은 골재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강한 같은 거 써야지 강도가 좋아지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런 거 응양 같은 거 골재 쓰면 강도가 어떻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품질이 좋은 하강한 같은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강하면 강도가 셌습니까? 강도가 약했어요? 강도 크죠? 그리고 품질이 좋은 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양생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양생은 어떤 양생이 좋다 했어요? 거적을 덮어 씌워가지고 수분 양생하는 게 좋죠. 맞죠? 그래서 양생을 잘 해주면요, 콘크리트 강도는 커져요. 그냥 양생을 있죠? 그냥 거적도 안 덮어 씌우고 햇볕에 양생시키면요, 강도 팍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필요한 건 적으십시오. 제가 다 적어줘야지만 적지 마시고 필요한 건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콘크리트의 힘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크다 해서 콘크리트 강도도 무슨 강도라 했어요? 압축 강도예요. 벽돌의 강도도 압축 강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 힘 강도나 인장 강도 무시해버립니다. 설계시. 일정 정도 조금 봤는데 보통 압축 강도만 설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설계할 때. 그 다음에 5번에 철근과 콘크리트 응력 분담은 탄성 계수 비만큼 이루어집니다. 단면적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탄성 계수 비만큼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탄성 계수 비는 이겁니다. 이 탄성 계수 비는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분모에다 두고 이거 비 나타낸 겁니다. 철근의 탄성 계수. 이거 비로 나타낸 게 탄성 계수 비입니다. 비만큼 분담을 하는 겁니다. 비만큼. 탄성 계수는 알죠? 탄성 계수는 이 제축 방향 있죠? 이 길이 방향의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직각 방향의 뭐다? 변형도를 나타낸 게 탄성 계수라 했잖아요. 맞죠? 이 탄성 계수고요. B는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철근의 탄성 계수를 둔 거예요. 이거 B를 탄성 계수 B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17번 다음 중 할정률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 했습니다. 합한 수작용은 몇 프로? 5%죠. 일반은 몇 프로고? 3%죠. 일반은 3%. 목재 각재는 몇 프로였습니까? 목재 각재는 5%죠. 아직도 다 안 외웠습니까? 목재 판재는 몇 프로? 10%죠. 도료 몇 프로? 2%죠. 유리 1%, 시멘트 2%, 타일 중에 자기 타일, 그러면 폴리싱 타일은? 폴리싱 타일 3%죠. 폴리싱 타일은 거기 없는 것도 모르니까 또 모르잖아. 책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수업시 해줬잖아요. 자기일 타일을 연마해서만, 자기일 타일이니까 폴리싱 타일이. 그럼 클링크 타일은 몇 프로? 섞입니다. 섞기 타일이. 클링크는 섞기질 타일이고 폴리싱 타일은 자기질 타일입니다. 걔들은 3%고 아스팔트 타일 5%죠? 모노리움 타일이나 비닐 타일은 5%였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은 몇 프로? 붉은 벽돌 3%고, 단열재 몇 프로? 10%.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합하는 이제 5%입니다. 단열재 10%, 석재 정형은 자 바로 10%입니다. 부정형이 30%가 됩니다. 부정형은. 그리고 강판은 10%고 대형 형광은 7%가 됩니다. 대형 형광은 7%. 그리고 조경용 수목이나 잔디 몇 프로? 10%입니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할정률이 다른 건. 쩔 때는 20% 됩니다. 자, 18번. 자, 벽돌 1000매를 쌓는데 필요한 모르타르 양이라 해놨죠. 그런데 거기 해놨죠. 표준형 벽돌로서 1.5비 쌓기로 한다 했으면 1.5비. 그러면 1번이 0.5비 쌓기 할 때 모르타르 양이 1번이에요. 1번이 0.5비 두께로 쌓을 때 0.5비 두께로 쌓을 때 0.25 입방메다만큼 필요해요. 2번이 1비 두께로 쌓을 때 2번 0.33 세제곱미터는 1비 두께로 쌓을 때고 3번 0.35가 1.5비 두께로 쌓을 때 모르타르 양이에요. 공부해 두시고 뒤는 막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18번은 1.5비 두께니까 얼마입니까? 3번에 0.35 입방메다가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다음 미장 면적이 500제곱미터일 때 1인 3일 작업 시 작업 소요를 구하시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한다? 뭐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작업 소요 인원수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작업 소요 인원수는 그 면적에다가 품생 기준을 곱하면 됩니다. 품생 기준이 1제곱미터 미장할 때 미장공 0.06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06인 이걸 곱하면 되는 거예요. 0.06을. 그럼 몇 명이 나온다? 30명이 나와요. 30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 소요 인원수는 전체 작업을 하기 인원수는 품을 세마는 기준이죠. 품생 기준이. 품을 세만다 이겁니다. 그러면 30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작업 소요일수는 그러면 전체 작업 소요 인원수다가 작업 소요 인원수를 뭐로 나누면 된다? 1일 동원 인원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30명인데 하루에 몇 명을 동원한다 했어요? 3명 동원하니까 며칠이 필요하다? 10일이 필요한 거죠. 답을 외우면 안 돼요. 절대 답을 외우는 공부는 주택가리사 시험에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운전 면허증 시험에 하면 답을 외우는 거고 절대 여기에서는 답을 외우는 공부 아니고 원리를 자꾸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수송돌에 관한 주의사항 옳지 않는 거 5도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본 5도씨가 기본 좋은 기준이었죠, 맞죠? 그 다음에 0도씨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도막면의 산알칼리도는 pH 9 이하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얼마? 9 이하에 pH 9. 그 다음에 비도막면 양생형 콘크리트일 때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모르타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타르 개념하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콘크리트는 보통 3주고 동절기는 4주가 됩니다. 그 모르타르일 경우는 하절기 2주, 자 동절기 3주가 돼요. 모르타르.
모르타르이냐 콘크리트에 따라서 양생기간이 틀려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이 좀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명심하세요. 3주, 4주가 돼야 돼. 모르타르가 2주, 3주입니다. 모르타르.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4번 되겠습니다. 아직 수성도료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수성도료는 특징이 그랬죠. 수성도료는 내수성과 내구성이 떨어지죠. 맞죠? 수성도료는 내수성과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로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옥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옥내용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건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만 같으면 외기 온도가 다르고 에너지의 그 값이 동일하다. OX, X. 자, 이 난방도일 값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도일 값에 대해서 했잖아. 기본적으로 서해안하고 동해안 같은 위도상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난방도일 값이 크다? 서해안이 더 크다 했죠. 같은 위도상에서도. 그리고 내륙지방하고 해안지방을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크다 했어요? 내륙지방이 크다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엄청 차이 난다 했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난방도일 값이 서귀포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 난방도일은 이거 있잖아.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 차이, 온도 차이다 뭘 곱했다? 일수를 곱했다. 그럼 외기 온도 차만큼 맞죠?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번 마찰 손실 수도는 강경에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OX, X죠. 자, 우리 이거 이거 있습니다. 마찰 손실 수도식은 자, 마찰 손실 계수. 마찰 손실 계수는 간의 재료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가 다르니까 달라져야 된다겠죠? 그래서 간의 길이, 메달을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죠. 직경으로 나눠서 곱하기 유속의 2배, 그 다음에 2배 자성의 2배의 중력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고 분자에 가는 것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비례 관계고요. 비례 관계 또는 정비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상대습 또는 공기를 가열하면 어떻게? 낮아지고 냉각하면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통 절대습 또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습 또는 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먹는 물의 염소 이온은 먹는 물의 수질에서 염소이온 250을 넘지 않으면 맞죠? 자, 그래서 4번은 맞고요. 그래서 수질 기준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수질에서 자, 경도는 기본 얼마라 했어요? 경도는 1000. 근데 수돗물은 얼마?
300이라고 했죠. 300. 그리고 정발 잔유물을 얼마라고 했어요? 정발 잔유물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염소 이온은 얼마? 250. 옛날에 내가 이걸 자꾸 썼었거든. 그래서 19회 때 이걸 가지고 낸 게, 요새는 이제 제일 초반에 내가 수소 이온 농도가 열심히 했었거든. 그거 내고 이제 제가 요거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염소 이온. 기억해. 그리고 색도는 몇 도? 5도. 탁도는 1NTU. 근데 수돗물은 0.5NTU라고 했죠? 수돗물은 0.5NTU. 기억나죠? 그 수소 이온 농도는 보통 조건 안 주면 pH 5.8에서 어버이날에서 8월 5일 8.5까지 된다 했죠? 근데 샘물이나 먹는 샘물이 주어지면 얼마 된다? 4.5에서 9.5까지 된다 했죠?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온은 얼마 된다 했어요? 수온 많이 먹으면 죽는다 했죠? 0.001 수온은 0.001. 자, 그 다음에 5번에 내부 결로를 방지해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선막을 설치한다. OX, X. 자, 이건 항상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방선막. 방선막, 방서층은 저거라 했죠? 주방의 타일이 방섭층, 방선막이다. 그러니까 실내측에 해야 되죠? 실내측. 그래서 21번은 옳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엘리베이터의 설비에 있어서 도어 스위치와 동시에 작동해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슨 스위치? 무슨 스위치입니까? 도어 인트록 장치 3번입니다. 3번. 안전스위치는 저게 안전스위치고요. 안전스위치는 보수 점검할 때 성강기 위에 있는 스위치에 켜는 것이 안전스위치고, 그 다음에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길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게 뭐다? 전자브레이크였고, 비상정지장치는 저거 했죠. 자, 우리가 저거 했습니다. 자, 속도 조절기, 조속기, 맞죠? 자, 가속이 되면 속도 조절기인 조속기가 가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러면 바로 비상정지장치가 가동한다 했죠. 얘는 카에 장착돼서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해요. 그래서 영화 보면 누가 로프를 탁 절단시키면 막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불꽃 튀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비상정지장치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다? 비상정지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스토핑 스위치가 뭐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였죠. 슬로우 다운 스위치.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게 뭐다? 스토핑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스토핑 스위치가 고장을 대비해서 두는 게 뭐다? 파이널 리밋 스위치라 했죠. 그래서 22번은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 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옵니다. 통기관의 통기관은 배수관의 공기 압력을 조절해 주죠. 일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통기 수직과는 우수 수직과는 연결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연결이나 겸용하지 않고 단독이나 각계로 쓰면 된다 했죠. 항상 문장이 단독이나 각계로 쓰면 되고 연결이나
겸용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배수관 내 유수를 원활하게 해서 봉수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4번 통기관의 종류는 각계 통기관 있고 회로 도피 통기관이 있었죠. 그리고 5번에 통기관 해당청 화장실 합으로 배관하면 된다는데요. 그래서 23번은 5번이 틀렸죠. 바닥 아래 통기 배관 금지하겠죠.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은 금합니다. 금지야.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23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통기관은 우리가 알아둘 게 통기관은 이렇게 된다겠죠? 배수관이 뭘로 나타낸다겠어요? 보시기요. 배수관이 실수. 아니면 통기관은 벤트 약자 V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배수관은 드레인의 약자 D. 그다음 24번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기술 좀 옳지 않는 것. 1번 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 세대 통합발에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거는 설치가 재량상입니다. 홈 게이트웨이는 자,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가 뭐다? 홈 게이트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이다, 공유 부분이다,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된다. 설치는 재량상이다. 세대 단잠 또는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잘 알겠죠?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다. 항상 떠올려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무엇이다?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해서 통신, 맞죠? 보안하고 그걸 해야 돼.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번, 2번이 틀린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통신과 뭐다?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는 개념을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요. 맞죠? 그래서 어디 통신 배관실하고 그 집중군의 통신실 MDF시라겠죠? 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MDF실이고 그리고 통신 배관실 TPS실에 우리가 여기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 설치를 권장하나 집중군의 통신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 재량이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나온다? 몇 군데? 3군데예요. 단지 서버실,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집단방 외우라 했겠죠? 무슨 방? 집단방.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단지 서버는 렉 시스템에 보관장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폐쇄로 텔레비전에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 어린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권장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폐쇄로 텔레비전은 의무가 되는 것은 이때 의무가 된다 했죠. 자, 단지 서버를 어디에 뒀을 경우 집중군의 통신실에 단지 서버를 두면요. 자, 집중군의 통신실은
각종 통신사 직원들이 출입을 해요. 1.5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바로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때는. 보통은 권장이지만 이때는 의무로 가는 거예요. 집중군의 통신실에 뭘 설치했을 때? 단지 서버를 둘 경우. 집중군의 통신실에 단지 서버를 둔 경우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로 갑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직원들이 단지 서버 자료 빼가거나, 맞죠?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범죄 행위하고 서버 조작하면 되죠?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을 건데, 맞죠? 카메라 영상 찍힌 게 다 지우고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리고 또 그것만 딱 보면 또 범죄하는데 유리하잖아. 이 사람이 그거 보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온 거 기록이 다 있겠죠? 다 보고 있으면, 야, 이 집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아무도 없어.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면, 자, 처리 대상 인원이 300명인 수세식 변소의 오물 정화조의 산화조 용량의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 자, 그럼 부패조 용량을 먼저 구하시면 돼요. 부패조 용량은 어떻게 구한다? 인원이 주어지면, 자, 10보 짝 사이에서 변이 나오잖아요. 맞죠? 아, 이게 제일 쉬워. 제가 하는 방법이. 공식 가르쳐주고 하면 힘들고. 자, 여기에서 찍어요. 뒤에서 소수점 하나를 찍으세요. 찍고 휴지로 한번 쓱 닦으면 돼요. 그럼 31. 이것이 무슨 용량이다? 부패조 용량이에요. 찍고 플러스 1만 안 돼? 소수점 찍고 플러스 1. 그러면 이거에 나누기 2하면 산화조 용량 나옵니다. 그럼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옵니까? 15.5가 나오겠죠? 이거는 산화조 용량이에요. 절반 하면 산화조 용량이에요. 쉬워요.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찍고 플러스 1.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내고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이 계산식을 가르쳐주고 하지, 이게 그냥 찍고 플러스 1만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험은 다 냈는데 우리 시험은 안 냅니다. 저 출제하는 분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어렵게 내라 하면 항상 거기서 내고 있거든요. 방향이 이상하게 같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18회 때 시방서가 많이 나온다 했는데, 시방서에서 많이 내지 않는 이상 내가 맞춰준다 했으니까 너무 많이 낸 거야. 다 내버렸어. 그리고 19회 때 시방서 문제가 몇 문제 정도로 출제된다 하니까 거기에 또 맞췄어. 그리고 20회 때는 내가 시방서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고 지문 정도로 쓸 거라 했더니 진짜 지문 썼어요? 안 냈습니다. 희한해. 자, 보시고. 자, 계산 쉽죠? 그럼 몇 번? 4번. 4번입니다. 자, 부패실 있죠? 부패조는요, 직렬로 연결합니까? 병렬로 연결해야 될까요? 직렬입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우리도, 자, 봐요. 먹어가지고 갈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야 나오겠죠. 부하가 병렬로 가는 거고요. 보통 직렬입니다. 부패조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 소장, 대장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병렬로 연결할까요?
자, 그리고 전류계는 직렬이라 했죠. 전기에서 전압계는 병렬이고, 맞아? 전류계는 뭐다? 직렬이라 했죠. 올해 병렬, 직렬 하나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자, 정하조 나오면 직렬이에요. 우리, 여기서 막 밀어내기 하면 직렬로 밀어내야지. 자, 26번부터는 휴식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